두 편의 그 수필 형식의 글이 있고 한 편의 편집글 형식의 글이 있는데 그럼 제가 이 무대로 잘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세계를 무대로 삼는 배우. 대원 외국어 고등학교 1학년 6반 31번 정훈. 선생님께서 무슨 의도로 이 글을 쓰게 하셨는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와 미래를 상상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됨에 기쁘다. 난 74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태어날 때의 기억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서술하기가 곤란하다. 75년인 것으로 부모님께서는 말씀하신다. 내가 어머니의 등에 업혀 호주로 간 때가 아버지께서 유학을 하시던 터라 자의가 아니게 딸려가게 된 것이 외국과의 첫 인연이라 하겠다. 2년이란 긴 세월을 지냈으면서도 기억은 전혀 남아있지 않고 가끔 그때 찍은 사진을 보면서 신비한 느낌을 얻을 뿐이다. 81년 면목동의 중곡국민학교로 첫 배움의 터를 정한다. 난 여느 아이들보다도 컸다.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세월은 흘러 85년 은석국민학교로 내 인생 최초로 전학이라는 것을 한다. 사립학교로서 학생들의 수준과 품행이 고급이었다. 내 생각으로는 그 학교의 교육이 고수준이었으므로 중학교의 첫 발을 쉽게 내디딜 수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87년 용곡중학교에 전교 3등으로 입학하게 된다. 내 친구, 지금은 과학기술고등학교에 재학 중임 1등으로, 중임이는 1등으로 3년간을 좋은 친구들과 훌륭하신 선생님과 무사히 훌륭히 보내고 드디어 대원외고를 지원할 꿈을 세운다. 과학기술고교는 응시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 오직 외고뿐이었다. 이유는 교훈이 우선 내 맘을 마구 끌어당겼고 외국인 선생님과 함께 수업하는 학교 측의 교육 방침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다. 전국에서 응시한 많은 응시자들과 멋지게 실력을 겨룰 수 있는 예비 대입고사이다 라고 생각한 나는 연합고사는 제쳐두고 대원 외고 시험만을 중점으로 공부했다. 연합고사는 형편없이 망쳤고 이틀 뒤 구름처럼 모인 학생들의 두려움을 금치 못했으나 난 도덕과에 합격하리라는 굳은 신념을 가지고 있었고 현실로 나타났다. 다른 뜻으로 도덕과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다. 가장 경쟁률이 높기 때문이다. 아무튼 대원 외국어 학교의 합격은 89년의 가장 기쁜 일이었다. 90년 1월 30일 에듀케이셔널 파운데이션의 유학시험을 친다. 1년간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중 택하여 그곳에서 생활을 하고 오는 것이다. 민박 가정에 보통 공립학교에서 평범히 그 나라의 생활 양식도 배우고 조국의 사절로서의 역할도 하게 되며 언어 학습도 자연히 하게 된다. 물론 합격이었고 따라서 올해 7월, 8월경에 나 홀로 미국을 향해 떠나게 된다. 자세한 설명은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드리기로 하고 이쯤에서 과거는 마무리 짓기로 하자. 글이 이상해질지도 모르겠으나 잠깐 가족 소개를 하겠다. 우선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다. 아버지, 숙부, 고모 등 사남 일녀를 유교를 겪으시면서도 훌륭히 키우셨고 어렸을 때 조부모님의 덕택으로 비교적 엄하게 지금은 생각하면 한없이 감사하다. 그렇게 키워졌다. 아버지는 사남 일녀 중 장남이시며 내가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이시다. 건대 교수이신 아버지는 형과 나에게 모범이시다. 난 너희들이 이 좁은 땅에서 평범히 살아가는 인물이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 적어도 내 아들만큼은 국제 신사가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이기에 항상 유학에 관한 서적을 가까이 하신다. 또한 집에서는 항상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밖에는 직장에 충실하신다. 어머니는 나를 15년간 물심양면으로 보살펴 주신 은인이시다. 어머니는 꽤 검소하시고 서예와 수영을 즐기시는 분이다. 나를 이해하려 노력을 하시나 나와의 의견 차이로 충돌이 잦다. 내가 말썽, 고집을 부리지 말아야 할 텐데. 형은 만 17세로 외고 3학년 7반에 재학 중이다. 자기 위에 형이 없으므로 공부에 어려움이 많다는 형과 비교하면 나는 나를 잘 이끌어줄 수 있는 형을 가졌음에 행복하다. 형이 부디 원하는 곳에 여처럼 철커덕하고 붙기를 빈다. 이상은 내 가족 속에였다. 나는 의사, 판사 같은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을 맹목적으로 택하겠다는 학생을 많이 보아왔다. 무엇이 그들을 돈만 보고 사는 인간으로 만들었는가? 교육이 잘못 운영되고 있음이 틀림이 없으리라. 난 중2 때부터 한국의 교육제도가 기초부터가 틀렸음을 알았다. 지금 배우는 수학, 고전문학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수단일 뿐 실생활과는 거리가 멀고 사회에 나가선 완전히 깨끗이 잊혀지는 것이다. 결국 고교 3년간 수학, 고전문학 등의 공부는 헛것이다. 난 그런 과목의 공부는 대학에서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외국, 특히 선진국에서는 수학이나 고전문학 같은 분야는 대학에서 희망자들에 한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대학 전까지는 실제로 자연과 실험으로, 즉 체험을 통해 얻는 교육을 행하고 있다. 난 이런 교육을 원하기 때문에 유학을 원했고 또 앞으로 몇 개월 후면 미국으로 떠날 것이다. 그러나 교육제도가 잘못되었거나 앞으로 유학을 간다고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난 유학하기 하루 전까지도 열심히 공부할 것이고 해야 한다. 내년 이 맘에 돌아오면 다시 외고 1학년에 복학해야 하나 난 헛공부를 하기는 싫고 더군다나 난 세계를 무대로 생활해야 한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내년 이 맘에 일단 돌아온 후에 다시 내가 유학했던 그 학교로 복학해서 그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호주의 대학을 들어가게 해주겠다고 해주신다. 물론 공부를 열심히 할 때에 가능하다. 그리고 대학 입학 후엔 나 혼자 생활을 꾸려야만 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그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보신다. 남에게 의존만 하다간 세계를 무대로 하는 배우의 신을 심겨주는 이도 되기 힘드니까. 두 번째 글 읽어드릴게요. 제목, 아메리카 꽃 소식. 여의도 교당 법회 회보에 실렸던 글입니다. 그리운 교무님께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어느덧 시간은 흘러 1990년도를 마무리해야 할 때가 왔군요. 한 해의 성취도를 학교 성적에만 기준 두었던 과거와는 달리 올해는 학교 성적이 아니더라도 여러 면으로 많은 발전이 있었고 특히 부모님의 큰 은혜를 깨달았다는 점에서 보람 있는 한 해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한편으로는 많은 후회가 뒤따르는군요. 여러 면에서 좀 더 성실할 수 있었는데 하는. 내일부터 이곳 학교는 약 10여일간의 성탄절 방학이 시작되고 오늘은 학교에서 농구, 배구, 여러 가지 학년대항의 경기가 열려 이곳 학생들의 마음을 한껏 즐겁게 했답니다. 밖에는 눈이 내려 온 세상을 하얗게 만들어 놓았고 갑자기 추워진 날씨로 온 마을 사람들이 뚱뚱보가 되었지만 성탄절로 인해 들뜬 마음으로 모두 즐겁기만 하답니다. 오늘 제 가장 친한 친구 로버트에게 성탄절 선물을 주면서
인연에 대해 몇 마디 적어줬어요. 만약 내가 미국에 오지 않았거나 내가 이곳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우린 지금처럼 이렇게 좋은 친구가 될 수 없었을 것이다. 누구를 안다는 것은 나를 포함한 여러 한국인들에겐 참으로 묘하고 또 소중한 것이다. 그래서 난 우리가 서로를 영원토록 잊지 않기를 바란다. 라고요. 그 친구가 제가 적어준 그 쪽지를 잘 간직하겠다고 하더군요. 인연.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인연이 부모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니만큼 부모와의 인연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겠죠. 제 자신을 생각해 보건대 전 참으로 훌륭한 부모님을 만났음에 틀림이 없어요. 어머니의 감동적인 첫 편지를 받고는 엉엉 울었답니다. 제가 만약 출판사의 사장쯤 되었다면 곧바로 책에 실었을 정도로 부모님의 큰 사랑을 느낄 수 있었어요. 세상엔 참 고마운 분들이 많지만 저의 부모님이 그중 으뜸이란 것을 깨닫게 되었죠. 가끔 거리를 거닐다 생각하는 것은 제가 마치 다른 세상에 지구가 아닌 다른 저 먼 곳에 살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한국과는 정반대로 공부도 별로 않는, 그러면서도 모두가 풍족하게 사는 이 나라가 지구에 있다니 하고요. 그래도 이 미국의 교육이 참 교육이란 생각이 들어요. 공부만 어느 정도 한다면. 심신을 튼튼하게 하고 여러 방면의 취미를 가질 수 있는 이런 사회가 참 부러워요. 교무님도 이맘때쯤 참 바쁘시겠군요. 학생회 간부도 뽑으실 테고 여러 송년기도 법회도 준비하셔야 할 테고 그러고 보니 내년은 대종사님 탄생 100주년이군요. 언젠가 곧 이 미국 땅에도 대종사님 탄생일을 기념하는 날이 오겠죠. 전 내년에도 제 자신이 한국인임과 원불교인임을 자랑스러이 여기며 더욱더 성실히 생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한 해를 뜻대로 잘 마무리하시고 즐거운 새해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원기 75년 12월 20일 코로라도 라스애니마스에서 정정훈 합장. 마지막 세 번째 읽어드릴게요. 이효원 교무님, 한주성 교무님께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보내주신 편지 잘 받았습니다. 편지 속에 무슨 말씀이 깃들여 있을까 하고 무척 궁금했답니다. 그곳에서 안녕히 계시다니 저 역시 기쁘네요. 우선 제 상황 보고를 할게요. 한국을 떠나 약 3개월이 지난 지금 학교 생활에 완전히 익숙해졌고 많은 친구들을 사귀었어요. 이곳 민박 가정과도 잘 지내고 있고 곧 11월이 시작되면 농구팀에도 가입하려고 해요. 이곳 날씨는 아침 저녁으로 무척 춥답니다. 10월 8일엔 첫눈이 왔고 약 2주 전엔 감기에 걸려 일주일간 고생을 했어요. 이곳 사람들은 저에게 무척 친절히 대해주고 언제나 미소를 지어주어요. 새학기 시작 후 2주일 동안 선생님의 말을 이해하기 어렵고 책을 읽기도 어렵고 숙제하기도 어려워서 고생 꽤나 했답니다. 정말 답답하고 속이 터질 것만 같았어요. 한편으로는 한국으로 돌아가 그리운 부모님 품에 안기고 싶기도 했답니다. 그렇지만 1년 후에 성공한 나를 생각하며 12시까지 열심히 공부했답니다. 지금 공부하면 1년을, 아니 평생을 영어엔 어려움 없이 지낼 수 있지만 지금 놀면 1년을 고생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약 2주일 후엔 차차 적응이 돼가더니 10월 들어서는 완전히 적응이 되더라고요. 지금은 새학기 첫 주에 내가 고생한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 부모님의 소포에서 2권의 책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 가운데 김우중 저,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를 10일 만에 다 읽었고 지금은 김덕권 법우님이 쓰신 진흙 속에 피는 꽃을 읽고 있답니다. 간혹
내용이 어려운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재미있게 여러 가르침을 받아가며 읽고 있답니다. 이야기를 돌려 미국인의 생활에 관해 약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있는 이고장 사람들을 보고 미국인 전체가 이렇다 저렇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제 말씀이 교무님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요. 이곳의 미국인들은 정말 물질적으로 풍족한 생활을 누리고 있어요. 모든 가정이 차를 소유하고 있고 널찍한 뜰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들의 여유와 친절함은 의식주의 풍족함에서 비롯된 거라 생각해요. 이곳 아이들은 공부하기를 싫어하고 이성과 운동에 관심이 많아요. 그들은 대학을 원하기만 한다면 들어갈 수 있기에 공부의 필요성을 못 느껴요. 어떤 면으로는 참 한심하고 어찌해서 이런 이세를 가진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는 초강대국이 될 수 있었나 하고 생각도 해봤어요. 해답은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라는 책에 잘 드러나 있더군요. 창조적인 소수가 미국을 이끈다라고 한국을 떠나기 전에 몇몇 사람들로부터 미국 학생들 중 공부하는 학생은 정말 열심히 한다는 소리를 여러 차례 들은 바 있는데 바로 그들이 미국을 이끄는 주인공이라 생각해요. 이곳의 도덕 문명은 땅에 떨어진 지 오래인 것 같아요. 그들은 그들의 도덕 문명이 퇴색되었다고 느끼지 않아요. 아마 그들의 눈엔 우리의 도덕 문명이 너무 폐쇄적이고 봉건적으로 비칠 수도 있겠죠.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참 저 자신이 한국인이라는 점이 자랑스럽게 느껴지더군요. 정말 한국이 세계의 중심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곳에서 느낀 것도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일본의 저력이에요. 이곳 저곳에서 일본 상품, 특히 차, 트럭 등을 볼 수 있고 이곳 사람들도 일본제라면 서슴지 않고 살 정도로 일본 상품이 신용을 받고 있어요. 항상 그들 생각에서나 입에서나 아시아 하면 일본 할 정도로 일본은 이미 세계적인 나라가 되었더군요. 우리나라 상품으로는 현대차, 삼성 가전제품 등을 볼 수 있었어요. 우리의 상품이 그들의 집에서 제 기능을 다하며 그들을 만족시키는 모습을 볼 때 정말 가슴이 뿌듯하더군요. 요즘 부모님의 편지를 기다리고 있는데 소식이 없군요. 부모님께 저는 이곳에서 일원의 크신 위력 아래 잘 생활하고 있다고 안부 전해주시고 11월 1일이 4분의 1학기 끝인데 그 후 곧바로 편지 쓰겠다고 전해주셔요. 아참, 전에 물난리가 있었다는데 그곳은 괜찮았어요? 걱정이 되어서 교무님께 언급을 않으셔서 다음에 다시 편지 올리기로 하고 교무님의 안녕을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정훈 올림. 네, 이상 다 마쳤습니다. 네.